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6월 27일 목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지금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가장 최근에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대북송금이고 그전에 선거법 지금 19개월째 대장동 여러 가지 수사가 있는데 위정교사 자 그렇게 오랜 기간 재판을 받고 있으면은 이게 과연 변호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서종욱 변호사의 법대로 해서 몇 차례 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변호인들을 보면은 전부 다 정관예우를 해야 될 쟁쟁한 그런 검사, 판사 출신 변호사들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공천 때 금배지를 대신 나눠주는 것으로 때웠다. 5명의 대장동 변호사가 지금 국회의원 돼가지고 법사위에서 또 특히 들어가서 있죠. 일일이 말씀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자기가 몸담았던 검찰, 법원을 막 사건 조작하는 곳으로 몰아붙이고 하는 그 사람들이 원래 대장동 변호사, 이재명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금배지를 주는 걸로, 공천을 주는 걸로 대신 떼었겠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도대체 변호사비를 어떻게 됐을까? 그전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20억 원을 쌍방울 쪽에서 대납을 했다. 자, 그런데 그 수사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제 오늘 갑자기 이재명의 변호사비 관련해서 의혹이 불거진 것은 갑자기 변호사비 돼야 된다고 지금 이제 재판이 많아지니까는 변호사비 돼야 된다고 주변에서 이재명 주변에서 돈 모으기에 나선 겁니다. 그냥 돈을 모으면 불법이니까 변호사비를 준다고 모으면 불법이죠. 그러니까 또 편법을 동원해서 어쨌든 꽤를 많이 썼는데 이 부인 김혜경 씨가 6년 전에 쓴 책을 가지고 이걸 좀 팔아달라. 그러면 변호사비를 내겠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좌파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걸핏하면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책 내고 펀드 조성하고 그때 문다에서는 달력까지 만들고 막 그런 걸로 했죠. 심지어 영치금도 있었죠. 정경심 2억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교도소에 있으면서. 자, 어쨌든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부인 김혜경 6년 전에 쓴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게 뭐냐면은 6년 전에 출간한 책이 있는데 요리책입니다. 요리책 밥을 지어요. 이상한 그 책을 하나 그때 냈습니다. 6년 전에 또 필요에 의해서 냈겠죠. 2018년 이 요리책이 지금 종합 베스트셀러 6위에 신규 진입했고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489계단 급상승했고 배송 지연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은 이재명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 그리고 진보 좌파 유튜브에서 이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좌파 유튜브가 어떻게 썼냐면은 이거 완전히 이 일종의 앵벌이 속된 말로 이제 앵벌이 비슷한 그런 수법인데 100만 정도 이 구독자를 갖고 있는 좌파 유튜버가 이렇게 씁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재판에 나가는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변호사비를 후원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자, 변호사비를 후원받을 수도 없고 변호사비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오갔다는 이야기죠. 이재명 쪽과도 이야기가 오갔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해 들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총대를 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정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치 검사들의 말도 안 되는 증거 없는 정치적 기소. 이재명 대표는 묵묵히 견디며 재판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열성 지지자들 분노를 막 유발시키는 거죠. 정치 검사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책 구입을 통해서라도 도우시다. 오늘부터 이 책이 다시 서점에 풀렸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일종의 뭔가 손이 움직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거죠. 책 풀렸다. 이거 다 이야기하고 미리 이렇게 할 거니까는 그 서점에 출판사 이야기해서 책 풀어라. 이제 우리가 작업 들어간다.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최근에 눈물을 보였다는 김혜경 여사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예 그냥 업소를 하네요. 그리고 책 구매 사이트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서점 사이트뿐 아니라 오픈마켓 웬만한 곳에 가면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방법까지 누군가와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일단 분노를 유발시키고 정치검사들이 수사한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책을 팔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김혜경 책 구매했다. 이 인정 릴레이가 또 벌어지고 있고, 책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10건을 더 구입했다. 누군가가 또 이렇게 올려서 막 부추기는. 자, 이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이 변호사비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지지청에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면서 이제 돈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 변호사비에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해서 또 이재명이 지금 사법 그 위기 최고조에 올라가 있죠. 당 대표직도 지금 내려놓고 다시 연임을 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지지청 결집이 절대 필요하죠. 그래서 지지청에게 결집도 할 겸 돈도 어느 정도 이제 모으겠죠. 그런데 이것이 변호사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 책이 16,000원짜리입니다. 16,000원짜리면 저도 책을 뭐 내봤지만은 인세가 한 10%, 이거 뭐 한 권 팔면 한 1,600원, 그것도 또 세금 떼고 들어오는데 어쨌든 1,600원 정도 들어오면은 10,000권을 팔면은 1,600만 원이죠. 10만 권을 팔면 10만 권 책 못 팝니다. 그런데 어쨌든 10만 권을 팔면은 1억 6천만 원을 버는 거죠. 여기서 또 세금 떼고 하면 1억 남짓 벌 텐데, 자,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들 몇 면을 보면은 변호사 한 명당 1억 원 줘야 됩니다. 워낙 사건이 복잡하고 하니까는 다른 사건 하지도 못하고 여기 매달려야 되죠. 그리고 저번에 그 박은정, 조국당의 박은정이 남편 이종건이 뭐 정관 예우를 해서 뭐 20억 받았다 뭐 이러니까는 무슨 소리냐, 정관 예우 해도 이렇게 보니 못 받는다 하면서 1억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대충 이제 정관 예우, 박균택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변호를 맡아서 국회의원 된 박균택 같은 경우 되면은 한 1억이나 1억 5천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책 팔아서 딱 정관 예우를 받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자면 딱 한 명 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도 계속 변호인들이 막 교체가 됐죠. 그 교체가 돼서 또 뭐 양부남, 뭐 이건태, 박균택 이 사람들이 이제 배지 달았으니까는 뭐 김동아 이랬었는데 배지 달았으니까는 그 다음 사람들 또 그 쭉 끌고 왔죠. 죄송합니다. 끌고 온다는 표현 그렇고 쭉 선임을 했죠. 선임을 했는데 지금 현재 4건의 재판, 제가 말씀드린 대로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4건의 재판에 총 20명의 변호사가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20명. 그냥 변호사들이 아니죠. 정관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 중심으로 해서 20명의 변호사. 만약에 이 사건, 저 사건 맡아서 이제 중복을 뺀다고 해도 한 변호사가 대장동 사건도 맡고 위정교사도 맡고 이런 경우 이제 뺀다고 해도 13명, 중복을 제외해도 13명, 총 20명. 자, 중복하는 사람한테만 그냥 중복을 하는 변호사 2개 해도 그냥 하나만 돈 준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1억씩 주면은 13억.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김혜경 변호사들도 있죠. 김혜경도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 재판받고 있고 수사도 받고 있고 변호사들 있고 본인의 핵심 채권인 김용, 정진상 뭐 이 사람들 변호사비 다 김용, 정진상 자기 돈으로 다 할까요? 자, 이런 미스터리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변호사비는 도대체 어떻게 줄까? 자기 재산으로 줄까? 그게 재산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재산은 줄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이재명 재산 신고를 하죠. 국회의원이고 뭐 하니까 경기도지사 때도 신고를 했는데 2021년 3월에 이재명이 신고한 재산이 28억 6천만 원입니다. 28억 6,437만 원인데 28억 6천만 원. 2021년 3월에. 그런데 2024년 올해 3월에는 31억 1,527만 원을 신고를 했습니다. 2021년보다 2024년 3년 사이에 오히려 2억 5천만 원이 증가를 한 거죠. 2억 5천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21년과 2024년 사이에 오히려 2억 5천만 원이 증가를 했으면 변호사비가 거의 안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본인들 재산에서는 안 나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금, 현금은 이렇게 뭐 변동폭이 있다고 해도 총 재산 기준으로 보면은 변호사비를 지출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그리고 자, 2021년, 2024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202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거기에 이재명이 출마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 계양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죠. 그리고 또 당대표 선거에도 나갔죠. 여러 가지 선거에, 이번 또 총선도 나갔는데, 여러 가지 선거에 나가면서도 자기 돈을 이제 한 푼도 안 썼다. 일단 뭐 선거비, 보전이 되니까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 돈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가고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하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재산이 늘었다. 그러면 뭐 다른 건 자체하고 일단 본인이 변호사비는 지출되지 않았다. 거의 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비가 어디서 나갔을까? 대체 누가 무슨 돈을 줬을까? 세 가지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일단 뭐 대장동 변호사들이 5명 이번에 국회의원 배치를 달았죠. 공천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변호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내가 보답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들 뭐 보답을 하겠다. 그 전에 권순일 대법관하고 재판 거래할 때, 나중에 권순일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그때 이제 권순일에게 고문료, 김만배가 그런 것도 줬고, 50억 클럽에도 가입시켜줬지만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권순일을 대법원장 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은, 대통령 되고 나서 뭔가 보답, 공천을 다시 다른 선거에서 주든지 아니면 자리를 보장을 하든지 입각을 시키든지 그런 게 있었지 않았을까. 일단은 거래죠, 거래. 자리 거래 의혹이 있는 것이고 워낙 이제 돈이 줄지가 않았으니까는 그런 추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별도의 비자금, 뭘 조성해 둔 것. 지금 계속 대장동에서 400매덕 비자금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정자동 호텔 부지 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이재명의 비자금을 묻어놓은 저수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그 관측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 배소연 씨 이름으로 된 80억어치 건물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어딘가 별도의 근거가 있어서 거기서 지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군가 변호사비를 대납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 그때 상방울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그 수사도 지금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의 이 변호사비 의혹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은 갑자기 이렇게 무슨 변호사비를 충당해야 된다고 책을 팔면서 거의 업소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지층을 부축해서 분노를 유발하기도 하고 구체적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구매 인증 릴레이 누군가 앞장서서 막 하고 자, 이 상황이 어제 오늘 벌어져서 관심을 모으는데 결국 이것이 지지층 결집용으로 보이지만은 그 명분을 변호사비가 모자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비 말 나온 김에 이재명이 변호사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 봐야 되는 것 아닌가. 22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국민의힘 이제 원내에 들어갔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도 들어가고 다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변호사비도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부터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